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어깨가 무겁고 하는 일마다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채워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통장의 잔고는 좀처럼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우리 집에 무엇이 문제길래 금전운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8월,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볼 때 하늘의 거대한 양기와 땅의 강력한 에너지가 만나 우리네 평범한 집안으로 거대한 금전의 물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절묘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운을 아는 자는 기회를 잡고 기운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의 불을 거머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운의 물결이 바로 2026년 8월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안에 혁혁 쌓여 있는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줄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엌 어디에나 있는 흔한 소금 하나로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아마 소금 하나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산가들과 소위 말하는 터가 좋은 집들을 직접 방문하며 기운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부잣집일수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도 특별한 장소에 소금을 비밀스럽게 두어 집안의 금전운을 유지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소금이 가진 정화와 응축의 힘이 어떻게 집안의 돈복을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신비로운 소금 풍수의 비밀을 풀어놓기 전에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단순히 영상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긍정의 에너지를 깨우고 막혔던 금전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던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2026년 대운 기쁘게 받아갑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읽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재물복이 깃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막히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혹은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잠드는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곳곳에는 마치 미세한 먼지처럼 탁하고 무거운 기운들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이 탁한 기운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밖에서 들어오려던 맑고 활기찬 금전의 기운을 꽉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가족들 사이에 별것 아닌 일로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웃음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기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만 지출이 생기는 상황. 만약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집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너무 탁해져서 더 이상 좋은 운을 담을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비명인 셈이지요. 이렇게 정체된 기운은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한 기운이 가득 차면 금전운처럼 예민하고 맑은 에너지는 절대로 그곳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운은 밝고 경쾌하며 향기로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해결사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풍수학적으로 볼 때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소금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갓집에 다녀온 뒤 대문 밖에서 몸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묻어왔을지 모르는 무겁고 부정적인 음의 기운을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으로 털어내고 그 기운이 내 소중한 안식처인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상님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물건 중에 하필 소금일까요? 왜 소금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금은 거친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빛, 즉 하늘의 순수한 양기를 듬뿍 받고 바람과 시간을 거쳐 정성스럽게 빚어낸 자연의 결정체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이 가장 밀도 있게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둡고 눅눅한 음의 기운을 밀어내고 공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하고 습한 지하실에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환하게 비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소금 단지 하나가 우리 집안에 놓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맑고 강력한 태양의 에너지를 집안으로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싹트며 비로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흩어졌던 재물들은 다시 길을 찾아 우리 집 안으로, 여러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나 대대로 번창하는 가문들이 소금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소금이 가진 정화와 재생의 힘을 빌려 집안의 기운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나는 환경,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비옥한 운의 토양을 먼저 만드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도 그 풍요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6년 8월 그 거대한 운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하며 그 귀한 소금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막혔던 돈줄이 뻥 뚫리게 될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누구에게도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금전운을 부르는 소금 풍수의 핵심 비법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재물운의 통로를 찾고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소금으로 깨끗이 치워내는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8월의 대운을 맞이할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을 담을 그릇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시지만 풍수의 완성은 어떤 기운을 무엇에 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낡고 깨진 그릇에 담기면 그 가치를 잃듯 하늘의 정기를 머금은 소금 역시 그 에너지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병호, 빙우, 년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나 그릇의 재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방 한 구석 혹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작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를 말입니다. 그 항아리는 단순히 흙을 구워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머금은 흙이 뜨거운 불의 세례를 견뎌내고 탄생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풍수학적으로
2026년 8월은 화, 호의 기운이 매우 강렬하게 분출되는 시기입니다. 이 넘치는 열기를 다스리고 그 열기가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단단하게 굳히는 금, 진미 기운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투의 성질을 가진 단 도자기나 옹기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차가운 금속 용기는 피하십시오. 플라스틱은 인위적인 기운이 강해 자연의 정화력을 방해하며 금속은 8월의 뜨거운 화기와 충돌하여 오히려 집안의 화목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백자도 좋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숨쉬는 온기도 훌륭합니다. 그릇의 크기는 너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정도, 혹은 사과 한 알 정도가 들어갈 만한 아담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여러분의 정성과 소금이 내뿜을 맑은 기운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이 놀랍고도 구체적인 비법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운의 물결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귀한 운의 흐름을 타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릇을 준비하셨다면 그 안에 채울 소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공된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이미 자연의 생명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청량한 바람이 만들어낸 천일염입니다. 가능하다면 산수를 뺀 지 3년 이상 된 굵은 소금을 구하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림을 거친 소금은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깊고 단단합니다. 손으로 소금을 한 줌 쥐었을 때 손바닥에 닿는 까슬까슬한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바다 내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자연의 치유 에너지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2026년 8월일까요? 제가 왜 이 시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6년은 명리학적으로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8월은 화, 호의 기운이 용솟음치며 대지를 달구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들뜨고 재물의 흐름도 매우 급격하게 변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아서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단숨에 부의 반열에 오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소중한 것을 잃기 쉽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집안 특정 장소에 놓인 소금 항아리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등대이자 배를 고정하는 닷의 역할을 합니다. 집안으로 휘몰아치는 과한 열기를 소금의 수의 기운이 부드럽게 감싸 안아 날카로운 기운을 재물을 부르는 상서로운 기운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생토, 호생토, 토생금, 진내의 원리입니다. 불의 기운이 흙을 만나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흙 속에서 비로소 황금이 태어나는 이치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 원리를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이 벌릴 거라 믿으며 몸과 마음을 혹사합니다. 밤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혹은 이른 새벽부터 시장 한복판에서 땀방울을 흘리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 현실. 오히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여러분의 운명을 담는 그릇인 집의 기운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깨진 물병을 들고 물을 채우려 애쓰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기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탁기, 즉 음의 기운들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미련, 누군가를 향한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집안 구석구석 먼지처럼 쌓여 여러분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8월처럼 기운이 강렬할 때는 이런 탁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잘 진행되던 계약이 막판에 어그러지며 건강에 갑작스러운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우리 집의 에너지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간의 심폐소생술, 즉 소금을 활용한 비보, 미포, 풍수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현관에서부터 안방, 그리고 주방에 이르기까지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유독 물건이 쌓여 있어 발 디딜 틈 없는 곳이 있나요? 혹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둑어둑하고 습한 기운이 감도는 구석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대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돈을 벌려면 비싼 부적을 쓰거나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아주 작은 변화로 기운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풍수세의 묘미입니다. 소금 한 그릇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소금 결정체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스펀지처럼 주변의 습한 탁기를 빨아들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소금 항아리를 들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2026년 8월에 반드시 소금을 두어야 할 운명의 장소를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동서남북 방위를 따지지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길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당신의 명예를 드높여주고 어떤 곳은 뜻밖의 횡재수를 가져다주며 또 어떤 곳은 새어나가는 돈을 꽉 잡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의심의 마음으로 두는 소금은 그저 짠맛이 나는 가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성이 이 공간을 정화하고 우리 가족에게 풍요로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담는 순간 소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행운의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2026년 8월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와 만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쩍쩍 갈라졌던 여러분의 재물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소금 항아리의 첫 번째 위치를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안의 수많은 공간 중 금전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소용돌이치는 그 골든 스팟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아마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지만 정작 기운이 막혀 있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풍요의 심장부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2026년 8월의 대운 풍수, 그 본격적인 여정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당신의 운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곳,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학에서 현관은 사람의 이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하듯 집 또한 현관을 통해 생기와 재물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지럽게 널브러진 신발들, 며칠째 방치된 택배 상자, 혹은 구석에 쌓인 먼지와 정체모를 잡동사니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2026년 8월의 강력한 대운이 여러분의 집 앞까지 찾아온다 해도 그 기운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다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특히 2026년 8월은 앞서 말씀드렸듯 화, 호의 기운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휘몰아치는 이 뜨겁고 거친 기운이 정제되지 않은 채 현관을 통해 그대로 들이닥치면 집안의 평화는 깨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마찰이 잦아지며 애써 모은 재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현관에 놓아두는 소금 한 그릇은 마치 거친 모래바람을 걸러주는 정밀한 필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어떤 기분을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아,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인가요? 아니면 집에 와도 답답하다는 중압감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현관에 쌓인 탁기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비법을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2026년 8월의 대운을 붙잡기 위해 현관에 소금을 둘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금물입니다. 플라스틱은 불의 기운에 취약하여 기운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흙을 구워 만든 도자기나 사기 그릇입니다. 흙, 토의 기운은 불, 호를 다스리고 금진을 생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에 도자기 그릇에 담긴 소금이야말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최상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색깔은 깨끗한 흰색이나 은은한 황금색이 좋습니다. 그 안에 천일염을 소복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평평하게 깎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산처럼 봉긋하게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재물이 산처럼 쌓이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금 항아리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의 안쪽 구석에 두십시오. 풍수에서 대각선 방향은 기운이 모이는 생기처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으로써 밖에서 들어오는 복은 안으로 갈무리하고 나쁜 기운은 입구에서 차단하는 이중 잠금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 현관은 너무 좁아서 둘 곳이 없어요라거나 가족들이 발로 찰까봐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수는 결코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정자리가 마땅치 않다면 신발장 안쪽 가장 윗단에 보이지 않게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숨겨진 소금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정화하는 강력한 비보의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려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현관 한쪽을 가득 채운 골프 가방과 오래된 우산들이었습니다. 기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즉시 현관을 청소하게 하고 깨끗한 백자 그릇에 소금을 담아 신발장 위에 올려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겨우 소금 따위로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었고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협력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장님 제게 전화를 걸어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선생님, 소금을 놓은 뒤로 현관을 지날 때마다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판단력이 명확해지고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들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풍수의 힘이 합니다. 여러분이 현관에 소금을 두는 행위는 단순히 소금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세상이 소란스럽고 경제가 요동칠 때 여러분의 현관은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안전한 운의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관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집안의 중심부로 흘러가 정착하는 곳,
그곳에서 진정한 부의 증식이 일어납니다. 만약 현관이 기운의 입구라면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집안의 금고이자 생명력의 원천인 주방입니다. 주방은 오행상불, 호흡과 물, 쇠이 공존하는 매우 예민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과 싱크대의 물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곳은 자칫 기운이 엉키기 쉽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족의 건강과 재물 상태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6년 8월의 과도한 확인은 주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방의 불길이 너무 강해지면 음식을 태우듯 재물을 태워버리고 반대로 물의 기운이 탁해지면 재물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싱크대 위에 설거지 거리지가 쌓여 있지는 않나요?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독소를 내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소금을 둔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주방에서의 소금 비법은 현관과는 또 다른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주방에 어디에 소금을 두느냐에 따라 그것은 나가는 돈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돈을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식탁 위나 가스레인지 주변, 그리고 싱크대 아래라는 세 포인트는 재물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기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한 줌의 소금이 있고 이를 주방에 딱 한 곳에만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의 기운이 강한 가스레인지 옆일까요? 아니면 물이 흐르는 싱크대 근처일까요? 이 선택 하나가 2026년 8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자리가 과연 정답일지,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난을 씻어내고 황금빛 풍요를 불러올지 이제 그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의 구석진 곳, 어둠이 깃든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역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운의 파도는 이제 막 여러분의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거침없이 밀려들고 있으니까요. 그 답은 바로 물과 불이 만나는 경계, 그리고 어둠이 가장 깊게 내려앉은 구석계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상극인수, 쉬와 화호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기운의 충돌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의 강렬한 불꽃이 돈을 태워버리려 할 때, 그리고 싱크대의 차가운 물이 복을 씻어 내려보내려 할 때, 소금은 그 스시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평화 유지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혹은 지금 당장 주방으로 걸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싱크대 아래, 냄비와 각종 세제들이 뒤엉켜 있는 그 어두컴컴한 수납장을 열어보셨나요? 풍수지리에서 이곳은 재물의 창고임과 동시에 애군의 온상이 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습기가 차고 환기가 되지 않는 그곳에 묵은 때가 끼어 있다면 2026년 8월의 뜨거운 기운이 이 습기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은 순식간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사업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업 수완이 좋아 돈을 긁어 모으다시피 했지만 이상하게도 번만큼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자식들의 사고, 믿었던 직원의 횡령, 그리고 본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까지 첩첩산중이었죠. 제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방은 겉보기엔 화려한 대리석으로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싱크대 밑 하부장을 열었을 때 그곳에선 역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정체 모를 오래된 비닐봉지들이 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통장에 구멍을 내고 있는 주범입니다. 주방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어둠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날로 그녀는 하부장을 완전히 비워냈고 제가 일러준 대로 작은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그 깊숙한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방을 정화하고 소금을 두으로써 집안에 탁한 기운이 걷히자 비로소 냉철한 판단력이 돌아왔고 횡령을 일삼던 직원을 잡아낼 수 있었으며 꼬였던 소송 문제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가진 정화와 응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8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금을 배치해야 할까요? 주방에서의 소금 배치는 삼각편대 전략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싱크대 아래 하부장 안쪽입니다. 이곳은 인의의 기운이 강한 곳이므로 소금이 그 음기를 빨아들이고 재물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입니다. 식탁은 가족의 생명력이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작은 유리병이나 예쁜 종지에 소금을 담아두면 식사 시간마다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부정적인 대화나 갈등의 기운을 소금이 흡수해버립니다. 화목한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의 조리대 공간입니다. 이곳은 불과 물이 격렬하게 대치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는 것은 두 상극의 기운을 중재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중용, 총용의 상태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방의 소금은 현관의 소금보다 훨씬 더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방은 음식 냄새, 기름때, 습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의 나쁜 기운을 소금이 대신 짊어지고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금이 굳어버리거나 회색빛으로 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기에 버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깨끗한 소금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혹은 열심히 사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운명의 입구, 현관과 창고, 주방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 왔는가? 운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관리의 결과물입니다. 2026년 8월, 붉은 말의 해, 빙운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 시기에는 기운이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팽창은 파멸을 의미하지만 소금으로 기운을 다스리고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는 그 팽창이 곧 자산 가치의 폭등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기운을 맞이하고 주방에서 재물을 갈무리했다면 이제 그 기운이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고 더 큰 생명력으로 거듭나는 공간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며 무방비 상태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 침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은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방 안의 풍수 상태에 따라 당신은 황금의 기운을 수혈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의 독소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침실에서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관이나 주방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비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새 가위 눌림이나 악몽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집안에 냉기가 흐르고 있지는 않나요? 침실의 소금은 단순히 재물운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과 운명의 뿌리를 정화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맡 혹은 침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소금이 놓여야 한다면 그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소금이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침대 밑에 소금을 두는 것이 오히려 기운을 죽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임상을 통해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숨기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소금의 힘을 침실의 어느 구석에 숨기시겠습니까? 배우자 몰래 혹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당신만의 운명을 바꿀 그 한 줌의 소금을 어디에 배치해야 2026년
8월의 대운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침실 풍수의 금기사항과 함께 재벌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침대 및 소금 비방의 실체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부가 스스로 증식하는 기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안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대 아래 먼지가 쌓여있진 않은지, 베개 밑에 잡다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대운의 파도는 이미 당신의 침실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 파도를 타고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침실의 소금 배치는 단순히 그릇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 무의식의 문을 열고 우주의 대운과 계약을 맺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2026년 8월, 병오년 빙군년의 그 뜨거운 기운은 침실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내리쬐는 태양과 같습니다. 만약 이 호수가 탁하고 오염되어 있다면 태양빛은 그저 물을 썩게 할 뿐이지만, 수정처럼 맑게 정화되어 있다면 그 빛을 반사하여 방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머리는 모든 기운이 출입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침대 헤드 쪽이나 협탁 위에 온갖 잡동사니 약병 일담한 책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이것은 대운의 전파를 방해하는 강력한 노이즈가 됩니다. 2026년 8월에 폭발적인 재물운을 수신하고 싶다면 침대 머리맡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엄지손가락만 한 백자 종지에 천일염을 딱 한 스푼만 담아 두십시오. 이때 소금은 반드시 한지나 천연 소재의 흰 천으로 살짝 덮어두어야 합니다. 침실은 주방처럼 기운을 발산하는 곳이 아니라 기운을 응축하고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침실의 부드러운 기치를 지나치게 빨아들여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로 덮인 소금은 날카로운 살기, 사치만을 걸러내고 당신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물운의 파동과 동기화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임상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유명하다는 풍수 소품은 다 들여놓았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고 토로했죠.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침대 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철진한 옷가지와 낡은 가방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고 심지어 고장난 가전제품까지 처박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침대 밑은 당신의 운명의 뿌리가 내리는 땅입니다. 썩은 뿌리에서 어떻게 황금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저는 즉시 침대 밑을 비우게 했고 내 귀퉁이에 작은 소금 주머니를 두게 했습니다. 특히 북동쪽 모서리 뒤에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소금을 배치했습니다. 북동쪽은 귀문귀먼이라 하여 기운이 바뀌는 통로인데 2026년 8월에는 이 방향을 통해 강력한 재물의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을 비우고 소금을 둔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몇 년 만에 숙면을 취했고 한 달 뒤에는 죽어있던 사업체에 뜻밖의 투자자가 나타나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침대 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나중에 쓰겠지 하며 던져둔 물건들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잠자는 침대 아래에 먼지와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마치 오물 위에서 잠을 자며 대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침대 밑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물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혹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침대 밑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정화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실 소금 비방의 핵심 중의 핵심, 재물주머니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8월의 기운은 불호의 기운이 극에 달한 시기입니다. 불은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이 강하므로 재물이 허공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금, 진의 기운과 수, 쇠이의 기운이 적절히 조화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노란색 혹은 황금색 비단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굵은 소금 한 줌과 함께 실제로 통용되는 동전 8개를 넣으십시오. 숫자 8은 풍수에서 번영과 무한한 불을 상징하며 소금의 정화력과 동전의 금속 기운이 만나면 강력한 재물 자석이 형성됩니다. 이 주머니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정확히 당신의 심장이 위치하는 곳 밑에 숨겨두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심장 박동은 이 주머니의 기운과 공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부자들이 유독 침실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고 침구의 청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는 수면 시간이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침실 소금법에는 절대에서는 안 될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을 침대 발치, 즉 발 아래쪽 정중앙에 두지 마십시오. 발치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들어온 복조차 밀어내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머리맡이나 침대 옆면 혹은 내 귀퉁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플라스틱은 죽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금의 생명력을 억제합니다. 반드시 도자기, 유리 혹은 천연 소재의 주머니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소금을 둘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면 소금 옆에 작은 장미 수정, 분홍색 수정 하나를 함께 두십시오. 소금이 갈등의 탁기를 흡수하고 수정이 사랑의 기운을 증폭시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현관, 주방, 침실을 거치며 소금으로 기운을 다스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운의 삭지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 습하며 동시에 가장 많은 기운이 소멸하는 곳입니다. 바로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많은 풍수 전문가가 화장실을 단순히 나쁜 기운이 나가는 곳으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화장실을 재물이 새 나가는 구멍으로 보고 이를 막는 데 혈안이 됩니다. 특히 2026년 8월처럼 뜨겁고 건조한 기운이 지배할 때는 화장실의 습한 음기와 외부의 뜨거운 양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기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용돌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현관으로 불러들인 운과 주방에서 갈무리한 재물이 화장실 변기물과 함께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통장이 비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10중 8구 화장실 풍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방법은 앞선 공간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소금이 금방 눅눅해지고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의 그 지독한 음기를 억누르고 재물을 지켜내는 소금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소금을 두는 것이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떤 재벌가는 화장실 변기 뒤에 아무도 모르게 이것과 함께 소금을 숨겨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장실을 그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으로만 여겼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6년 8월, 당신의 재산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튼튼한 댐을 건설하는 방법,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인 화장실 소금 비방의 실체를 이제 밝히려 합니다. 당신의 집 화장실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그리고 변기 뚜껑은요?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2026년 하반기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풍수학적으로 음기 인치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배설물이 배출되는 이곳은 우리 집안에 생동하는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도달해 소멸하는 종착역과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빙신월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이 차갑고 습한 화장실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달궈진 쇠가 차가운 물에 닿을 때 치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듯 여러분의 집안 기운도 극심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문과 뚜껑입니다. 많은 분이 환기를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2026년 8월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화장실의 탁한 습기가 거실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달의 강력한 재물운인 호의 기운은 습기에 눌려 힘을 잃고 맙니다. 변기 뚜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마치 금고 문을 열어둔 채 길거리에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문과 뚜껑을 닫는 습관을 지키십시오. 자, 이제 화장실에 숨겨진 재벌가들의 소금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화장실 풍수의 핵심은 조습과 정화입니다. 화장실 변기 뒤쪽이나 구석진 곳에 천일염을 담은 도자기 그릇을 두되 여기에 반드시 이것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숯입니다. 숯은 나무가 불에 타서 만들어진 결정체로 호의 흔적을 간직한 채 습기를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합니다. 소금의 정화력과 숯의 흡수력이 만나면 화장실의 음산한 기운이 재물을 갉아먹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소금 300g 정도를 종이컵이나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엄지손가락만 한 숫 조각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꽂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삼재방어 소금진입니다. 이 비방은 밖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이 내 몸에 붙어 집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50대 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달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본인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수술비를 지출하는 시기였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안방 화장실이었습니다. 안방 침대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변기 주변에는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거울 앞에는 잡다한 화장품과 먼지 낀 칫솔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변기 뒤에 소금과 숯을 배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화장실 거울을 닦을 때 소금물을 한 방울 섞어 닦으십시오. 화장실 거울은 풍수적으로 복사와 증폭의 기능을 합니다. 거울이 지저분하거나 탁기가 서려 있으면 그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2배, 3배로 불어나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 사장님은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거울을 닦으며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고질적인 편두통이 사라졌고 끊이지 않던 공장의 사건 사고가 씻은 듯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선입금이 들어오며 자금 회전이 원활해졌죠. 여러분은 지금 화장실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혹시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거나 거울 자체에 물때와 얼룩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화장실 거울을 소금물로 닦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근심이 가장 먼저 씻겨 내려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글로 옮기는 순간 그 소망은 우주에 전달되어 실현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화장실 소금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기에 소금이 금방 굳거나 녹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은 특히 기온이 높아 소금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딱딱하게 굳거나 색이 변했다면 그것은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소금이 대신 다 뒤집어 썼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소금을 교체해야 합니다. 굳어버린 소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독을 집안에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화장실에 붉은색 계열의 물건을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2026년 8월은 이미 화호의 기운이 차고 넘칩니다. 화장실에 수의 기운을 누르겠다고 붉은색 수건이나 발매트를 사용하면 오히려 수화, 쇠코가 격렬하게 부딪혀 집안의 싸움이 잦아지고 식구들의 성격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은은한 녹색이나 청색 계열의 아이템을 배치하십시오. 이는 나무, 무의 기운을 보태어 물과 불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의 주요 거점인 현관, 주방, 침실, 화장실의 소금 비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0% 부족합니다. 2026년 8월의 그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나 자신이라는 영적인 공간에 소금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집안 풍수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흐르는 인간 풍수를 다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소금 목욕이나 소금 족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8일 입추 리초를 기점으로 행해야 하는 전설적인 소금 정화 의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키는 신성한 절차입니다. 이 의식을 치른 사람과 치르지 않은 사람의 2026년 하반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 좋은 기회가 눈앞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 그것은즉 여러분의 영혼에 쌓인 해묵은 운의 찌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8월 그 찌꺼기를 소금으로 태워버리고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마지막 비기를 공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고작 소금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거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훗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지막 단계, 인체 소금 개운법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소금이 평범한 조미료로 남을지 아니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법의 가루가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2026년 8월 8일 입추, 리초의 기운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입추는 단순히 가을의 시작이 아닙니다. 2026년은 병오 빙우년, 즉 불록은 마리의 해입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정점에 달한 그 뜨거운 기운이 가을의 금짓 기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날이 바로 8월 8일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충돌은 우리 몸 안에 정체되어 있던 묵은 기운을 강제로 흔들어 깨웁니다. 이때 소금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나거나 운의 흐름이 뒤엉켜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소름 돋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40대 후반의 박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검푸른 사기, 스치가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는 그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에 박혀있는 가난의 못을 소금으로 뽑아내십시오. 그가 행한 의식은 이렇습니다. 입추 당일 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시간대에 천일염 1kg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소금 한 움큼을 넣고 나머지 소금은 작은 그릇에 담아 욕실 한 구석에 두게 했죠. 박 대표는 제 지시대로 알몸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금을 아주 천천히 마치 자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가난의 찌꺼기를 긁어내듯 문질렀습니다. 특히 명치와 목 뒤를 주목하십시오.
풍수적으로 명치는 감정의 응어리가 쌓이는 곳이고, 목 뒤 대추열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투하는 통로입니다. 박 대표가 그곳을 소금으로 문지르는 순간 그는 환청처럼 들리던 빚쟁이들의 고함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비명처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몸에서 흘러내리는 소금물이 시커멓게 변하는 환각을 보기도 했죠.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가난의 악령들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그가 욕조 밖으로 나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내내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어깨 통증이 사라졌고, 그날 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의 투자자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믿기 힘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소금 개운법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질병이며 전염성이 강한 에너지의 정치체입니다. 2026년 8월, 우주의 기운이 요동칠 때 이 소금 의식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부의 주파수로 강제 튜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아무리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둔들 당신의 몸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다면 부의 기운은 담기지 않고 그대로 새어 나가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2026년 8월 8일 입추 당일 혹은 그 전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소금 마찰법의 핵심입니다. 첫째, 굵은 소금 1000일염을 종이컵 1컵 분량 준비합니다. 이때 소금에 아주 소량의 물을 섞어 눅눅한 상태로 만드십시오. 둘째,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오며 전신을 마사지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내 몸의 모든 가난한 기운은 소금과 함께 소멸한다라고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바닥입니다. 돈을 만지고 기회를 잡는 손바닥을 소금으로 공들여 닦아내십시오. 재물운의 통로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소금을 씻어낼 때는 절대 차가운 물을 쓰지 마십시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며 모든 나쁜 운이 하수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소름 끼치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부끄러워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통로입니다. 소금으로 정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응시하며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이 선언이 빠진 의식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설마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 의심이야말로 당신을 가난의 늪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2026년 8월은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병오년의 그 뜨거운 호 기운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재산을 태워버리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불꽃이 황금을 재련하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금의식을 마친 후 집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후의 장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관, 주방, 안방, 화장실을 모두 다뤘지만 사실 이 모든 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심장과 같은 곳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금고 혹은 통장과 지갑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2026년 8월의 폭발적인 재물운을 당신의 자산으로 완전히 고착시키는 마지막 비법이 존재합니다. 박 대표 역시 전신정화 의식을 마친 후 제가 알려준 이 마지막 소금 배치법을 통해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갑 옆에 두었던 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붉은 비단천에 싼 소금이 있었습니다. 왜 2026년 8월에는 소금을 반드시 붉은 천에 써 돈 괴짱 옆에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 소금의 양은 반드시 자신의 나이만큼의 알갱이여야 할까요? 이것은 풍수학의 깊은 연원이 닿아 있는 정화와 봉인의 기술입니다. 들어온 복이 나가지 못하게 빗장을 꺼는 법이죠. 이제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마지막 조각, 재물 고착의 소금 비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비기를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하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는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재물운의 끝판왕입니다. 거대한 부의 물결이 당신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인가? 당신의 심장박동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지금 그 비밀의 빗장을 풀겠습니다. 붉은 비단은 단순히 색깔이 고와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붉은색은 태양의 정화력과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악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결계의 개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2026년 병호, 빙구년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뜨거운 불고 호, 이루어진 해입니다. 이 해의 8월은 그 화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이때 소금을 붉은 천에 싸는 행위는 소금의 수띠 기운이 2026년의 폭발적인 화기를 만나 수화기제, 수요조제 즉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결실을 맺는 최상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도의 방책입니다. 박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나이 52살에 맞춰 소금 알갱이 52개를 하나하나 세어 붉은 비단천 위에 올릴 때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소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자신의 나이만큼일까요? 이것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자기 동조 레소넌스의 원리입니다. 각 알갱이 하나는 당신이 살아온 고난의 1년을 상징하며 그 세월 동안 당신의 영혼에 들러붙은 가난의 찌꺼기를 소금이 흡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0회 아래의 소금을 붉은 비단에 싸는 순간 박 대표는 마치 자신의 지난 52년의 가난이 그 작은 주머니 속에 봉인되는 듯한 압도적인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붉은 소금 주머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재물이 보관되는 곳, 즉 금고나 통장 혹은 지갑을 두는 서랍의 북동쪽 구석을 주목하십시오. 2026년 8월, 이 북동쪽은 재운이 응집되는 재물혈요례 자리입니다. 박 대표는 이 주머니를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가 주머니를 놓는 순간 놀랍게도 금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으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던 재물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여들며 발생하는 기압의 변화, 즉 운의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면 계좌의 통장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빌려주고 떼였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서 미안하다, 이제야 갚는다며 원금의 이자까지 붙은 거액이 입금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사업의 고질적인 규제가 하루밤 사이에 풀리고 경쟁사들이 스스로 자야멸하며 박 대표의 회사로 고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6년 8월의 기운을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봉인하고 증폭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안 어딘가에 재물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마개가 바로 이 나이만큼의 소금을 담은 붉은 주머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왜 그토록 사소한 풍수에 집착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 무너지듯 운명의 흐름 또한 아주 작은 비방 하나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대표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소금을 붉은 천에 싸서 금고에 넣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이제는 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의미 없는 걱정과 불안만을 꽉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2026년 8월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 태양은 가뭄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이 소금 비방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황금 들판을 일구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붉은 소금 주머니를 금고에 보관할 때 절대 함께 두어서는 안 될 금기 물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대목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공들여 쌓은 재물운이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오래된 약봉지입니다. 금고나 재물을 보관하는 곳에 약봉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재물이 병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망자의 물건은 인의의 기운을 불러와 소금의 정화작용을 방해합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보관된 곳에 운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물건들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박 대표는 이 금기를 지키기 위해 금고 안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현금과 금괴, 그리고 소금 주머니만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금고에서는 이전에 없던 은은한 광채가 비치기 시작했고 그 기운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유 없이 몸이 가벼워졌고 방황하던 자녀는 스스로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운이 살아나니 집안의 모든 화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8월의 대운은 이미 우리 문턱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이 내용을 보겠지만 실제로 소금을 준비하고 붉은 비단을 구하며 자신의 나이만큼 알갱이를 세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만이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이 뒤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부의 이동 속에서 진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설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당신의 운명이 바뀔 시간이 고작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금 주머니를 두는 시간조차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는 계문, 카이문 시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소금은 그저 짠맛이 나는 결정체에 불과해집니다. 박 대표가 금고 문을 열었던 그 시간, 시계의 초침이 10일을 향해 달려가고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가 행했던 마지막 동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붉은 천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내는 그 작은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당신이 맞이할 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생 부러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2026년 8월의 폭풍 같은 재물운 속으로 뛰어들 마지막 열쇠, 그 열쇠를 돌리는 방법은 이제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소금 주머니를 금고에 넣은 뒤 21일이 지났을 때 당신의 집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징조를 확인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운명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조는 당신의 오감이 아닌 공간의 무게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생명의 기운을 온전히 보존하는 371과도 같습니다. 이 21일 동안 붉은 주머니 속 소금은 당신 집안에 보이지 않는 독소와 가난의 찌꺼기를 흡수하고 대신 그 자리를 2026년 8월의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채워 넣습니다. 박 대표가 금고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야 할
소금이 마치 땀을 흘린 듯 약간의 습기를 머금어 묵직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소금이 주변의 나쁜 기운, 즉 수기, 쇠이키의 살하를 빨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21일 후에 소금 주머니를 만졌을 때 이전보다 묵직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집안을 옥죄던 가난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이로운 징조는 당신의 꿈에서 나타납니다. 21일째 되는 밤, 혹은 그 전후로 당신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선명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수가 당신의 몸을 씻어내거나 끝없이 펼쳐진 황금 벌판을 혼자 걷고 있는 꿈,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 아주 낡은 열쇠를 건네주는 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우주의 재물 주파수와 마침내 동기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박 대표 역시 그날 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순간 그는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날 오후에 바로 100억 원대 프로젝트의 낙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행동이 남았습니다. 징조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금고에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한 끗 차이가 결정됩니다. 징조를 확인한 직후 당신은 그 소금 주머니를 꺼내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흐르는 물 혹은 싱크대에 대고 물을 틀어 소금을 녹여 보내야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의 가난은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이제 오직 황금의 기운만이 내 곁에 남으리라. 이것은 방생황생의 원리입니다. 나쁜 기운을 가득 머금은 소금을 집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비로소 당신의 금고에는 새로운 부의 에너지가 담길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자신의 서재 창밖으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2026년 8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는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찾아오는 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자산가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디에 물길을 내느냐에 따라 옥토를 적시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을을 집어삼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소금 비방을 실천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의 운명이라는 강물에 새로운 물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8월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부의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덥고 힘든 여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금 한 줌, 붉은 주머니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잊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거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도 그들만의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글을 덮고 나면 당신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불안한 미래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8월의 대운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저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금전운이 비처럼 쏟아지고 당신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요로워질 그날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나이만큼 정성을 다해 알갱이를 세워보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2026년 8월의 기적은 이미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천기누설에 가까운 비방이 당신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비밀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그 결실을 허락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재물운의 기운을 더 널리 퍼뜨리고 당신의 확신을 인장처럼 찍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2026년 8월의 대운을 받아들여 반드시 거부가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그 짧은 한 문장이 우주의 에너지를 자극하여 재물운의 속도를 10배, 100배 더 빠르게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 3명에게 공유하십시오. 부의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며 당신이 베푼 그 마음이 2026년 8월 더 큰 황금의 물결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끝없는 축복과 상상치 못한 부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더욱 놀라운 풍수 비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